안녕하세요. 칠기준 날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40, 50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나다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 그게 바로 좋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입니다. 이 책은 나만의 인생 해법을 찾아 나다운 어른으로 사는 삶의 기술을 담았는데요. 나, 관계, 성장, 성수, 인생의 중반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이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후회 없이 사는 법을 단순하고 명쾌한 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진짜 어른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로 인해 인생이 헤집어지기도 하고 온전히 가다듬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예 달라지기도 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으로 전국이 들뜬 열기로 가득했을 때 나 역시 들뜬 마음으로 TV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선수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과 마음이 짜릿짜릿했다. 이렇게나마 함께할 수 있으니 그 자체로 영광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가슴을 울린 대목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 경기였다. 한국 사브르 간판 스타 오상욱 선수는 결승전에서 주도권을 잡고 14대 5를 만들며 일찌감치 금메달을 예약하는 듯했다. 하지만 막판 한 점을 남기고 파레스 페르자니 선수의 맹추격에 14대 11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르는 금빛 찌르기로 금메달을 확정지은 오상욱 선수는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경기 중 온몸에 흠뻑 땀이 쏟아질 정도로 긴장할 때나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곁에 있던 원우영 코치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며 아냐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라는 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인터뷰를 보던 나는 당장 유튜브로 경기 장면을 찾아보았다. 오상욱 선수 뒤에서 원우영 코치가 2 주먹을 불끈 쥐고 목이 터져라 내가 최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후에도 오래도록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 그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정상은 혼자만 서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정상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낸 온코치처럼 한결같이 응원하고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사실 온코치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오상욱이라니 금메달리스트 제목을 코칭하며 그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자존감을 드높였을까. 이렇듯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문득 깨닫는 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영향력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우연한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 사람을 좀 더 예민하게 느끼고 좋은 쪽으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삶을 다채롭게 만든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기 전에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내가 나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자기 투자는 남의 일로 생각할 확률이 높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법이니까. 출근하기 전 피트니스 센터에 들러 운동하는 사람,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의 좋은 본보기이다.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돼줘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도 훨씬 더 잘하는 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기에 곁에 두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말마다 등산, 마라톤에 열을 올리는 사람, 아니면 유료 세미나를 쫓아다니거나 돈도 없어 보이는데 꾸준히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사람, 이러한 유형의 사람도 주변에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 보자. 친하게 지내서 하등 나쁠 일이 없다.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자극이 된다. 두 번째,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도 알아차리기 쉽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연은 없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드는 법이다.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기 시작할 때 꿀맛 같은 단잠을 조금 더 취하다가 헐레벌떡 정신없이 뛰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은 나비효과처럼 내 인생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내내 준비해서 경쟁 입찰에 참여했는데 우리 팀이 떨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팀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걸 시원하게 인정한다. 다음으로 실패 원인을 분석해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다음 기회는 보완하자며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상황에서 나쁜 선택은 무엇일까? 바로 남 탓하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 썼고 이게 뭐야? 라며 팀원을 원망하고 짜증내는 리더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팀장이다.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지 직장 생활 전체가 아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내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바라보고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곁에 딱 붙어 충성을 맹세해도 좋다. 그러나 나쁜 선택을 하는 리더라면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이득이다. 내가 리더라면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멀리 보는 연습을 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세 번째, 행복을 재능으로 소유한 사람. 가능한 한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내주고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행복을 재능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투덜댄다.
그럴 수 있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후배 애는 행복이라는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일하다가 육아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퇴사한 친구다. 학벌도 좋고 수려한 외모에 일도 잘해서 촉망받던 애니 소위 경단녀가 되어 쌍둥이 아들과 함께 전쟁 같은 육아를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 조금은 걱정이 앞섰다. 누구보다 일을 좋아하는 그가 과연 전업주부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나 웬걸 애는 타고난 육아 선수였다. 아이들과 온몸이 흠뻑 젖도록 뛰어다니며 놀아주다 보면 피트니스 센터가 필요 없단다. 운동 효과는 짱인데 심지어 공짜야라는 그의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볼 수 있어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너키한 쌍둥이 엄마라고 즐거워하던 앤도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다시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력 단절은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사장 포함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뿐이었다. 애네 스펙으로 따지자면 당황스럽기도 했으련만 역시나 그녀는 아주 신바람이 났다. 선배 여기 대박이야. 인원이 적으니 별걸 다 해야 해. 영업, 회계, 인사, 총무 구분이 없어. 의외해. 이렇게 배우면 얼마 안 가서 내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어. 오랜만에 야근하니 밤 공기가 다르다는 둥 좋아하는 앤을 보며 그렇게 밤늦게 들어가면 대체 살림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얘기가 딱 맞아. 내가 없으니 애들도 덜 어지르고 남편도 청소에 빨래까지 하더라니까. 상교육이지 뭐요. 저녁에 김치볶음밥 하나에서 네 식구가 계란 프라이 10개쯤 해서 푸짐하게 얹어 먹으면 뭐 다들 좋아라 해. 너무 감사하지 뭐. 그야말로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음. 인생은 아름다워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행복이 재능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앤 곁에 가능한 한 오래오래 붙어 있기로 결심했다. 좋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에 맞춤인 그래서 내 인생에도 행복을 전염시키는 친구를 누가 싫어할까. 그리고 하나 더. 나 역시 그들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에 좋은 인생 친구가 될 궁리를 오늘도 열심히 한다. 나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 가능한 한 좋은 선택을 하며 날마다 더 행복하도록 애써보자.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살면 나도 친구들의 귀인이 되어간다는 기대감, 좋은 인생은 그 기대감이 더욱 반짝이고 견고해질 때 점점 더 내게 다가온다. 인생은 모를 일이라 근사하다. 예전 직장 동료의 가장 큰 자랑은 늘 건강하신 어머님이었다. 70 중반이 훨씬 넘어서도 가족들 치닥거리에 봄가을로 고추장, 된장을 한 항아리씩 담그고 볕 좋은 날이면 이불을 펴서 내다 널고 방망이로 기운 좋게 털어내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대수롭지 않은 감기로 알아눕더니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셨단다. 어머니의 뛰어오를 것 같이 기운찬 성정을 주변인들도 알기에 충격이 더 컸다. 노인들 기운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했던가. 이후에는 집 앞 공원에서 하하 호호 운동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동료의 어머니가 떠올라 모를 일이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내게는 성격 좋은 유쾌한 지인이 한 명 있다. 그는 재능이 넘쳤지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다. 그는 일단 말을 재미있게 잘한다. 모임에서 그의 얘기를 듣노라면 다들 넋을 빼고 들을 지경이다. 그뿐이 아니다. SNS에 올리는 글은 유명 작가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좋아요도 수천 개씩 받는다. 그런 H가 어느 날 책은 쓰고 싶은데 재주가 없어서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넌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할게 라고 응원했다. 그 말이 꽤 힘이 되었는지 열심히 글을 쓰고 출판사와 계약까지 맺었다. 소식을 듣고 그의 재주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겠다 싶어서 한동안은 마음이 내내 풍요로웠다. 그런데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출간 소식이 들리지 않게 이상하다 싶어 연락했더니 세상을 다 초월한 듯한 H 목소리. 불안이 엄습했다. 계약은 해지했어요. 최종 탈구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뭐가 있다고 하대요. 수술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H의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최근에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죽다 살아왔고 그로부터 며칠 후 H 있는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로써 H는 출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H의 버킷리스트는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H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결혼하자마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하루가 매일같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어린 새색시는 시아버지의 아침으로 죽을 끓이는 것은 물론 출근길을 배웅하는 법부터 온갖 일을 시집살이에서 배웠노라 푸념할 만큼 고된 삶을 살았다. 나중에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봉양에 10년을 바쳤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스스로를 축하하고 위로하며 큰 맘 먹고 그의 내 식구 유럽 여행 예약까지 완료했는데 남편이고 아내고 느닷없는 질병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물론 여행도 취소했다. 그의 꿈은 당분간 정지 상태이다. 오징어 게임 됐어요. 탈락이죠, 뭐. 허탈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울컥한 나는 진심으로 한마디 했다. 건강해지면 다시 여행 가고 출간도 하면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일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그 계획이 별 예외사항 없이 진행되겠거니 믿는다. 건강한 부모님은 천년만년 정정하리라 믿고 지금 이 고생만 끝나면 계획한 대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반전의 연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기는커녕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남들이 반대하는 꿈을 꿔라.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드라마틱한 인생의 한 구간을 건너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반을 허둥거리며 아이에게 매달려 있었다. 기업에서 임원으로 온갖 폼은 다 잡으며 눈에서 레이저를 쏠 듯 일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힘겹게 쌓아올린 커리어를 잃고 초라하게 있다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시절이었다.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인생은 이미 역전의 드라마였다.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임원으로 승진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임원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고만장해진 나는 아무도 몰래 대표이사를 꿈꿨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백수가 웬 말이냐 말이다. 시간이 흘러 아이도 회복하고 대학에도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계속 백수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때 주변에서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커피숍이나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런 이들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전혀 다른 일을 벌였다. 작가가 되어 글을 쓰고 기업 강연을 하고 유튜버가 되는 일이었다. 다들 어이없어 했다. 갑자기 웬 작가, 웬 유튜버, 컴퓨터를 알기는 알아. 무슨 원리로 업로드가 되는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 이런 식이었다. 그런 그들의 우려와 근심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조차 의아해하는 남편은 결사반대하는 유튜버로 또 강연가로 인생 2막을 열었다. 만일 그때 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라며 비운으로 시간을 채운 채 울고만 있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남들이 반대하는 꿈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대충 그들의 의견에 맞춰 직업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다. 바로 인턴이다. CEO 자리에서 은퇴하고 30의 젊은 CEO 밑으로 들어가 인턴으로 일하는 이른 노인의 이야기다. 그는 특유의 매력을 뽐내며 음악가들은 은퇴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들 안에 음악이 없을 때 멈춘다며 내 안에 아직 음악이 있다고 장담했다. 은발의 인턴은 이후 좌충구도라는 신참 CEO를 노련하게 도우면서 새롭게 배울 건 배우면서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아름답게 연주한다. 참으로 근사하지 않은가? 나도 내 인생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고 믿는다. 인생은 알 수 없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래서 다행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분명 누구에게나 더 좋은 일들이 한 발짝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기대하고 어떤 이는 기대가 없는 그 차이뿐이다. 간절히 합격하고 싶었던 경력사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건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경기는 끝난다. 그러나 더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될 때까지 버티는 거야. 가보자고. 크게 외치면서 자신의 열정을 근거 삼아 앞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경기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은 기대하는 자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간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나의 H는 분명 머지않은 시기에 좋은 작가가 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병 때문에 잠깐 주춤한 것은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그 책에는 가족들과 처음 떠난 유럽 여행에 대한 소회 역시 담겨 있으리라. 그리고 병을 이기고 난 후에 보는 세상이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 병을 겪지 않았을 때는 절대 몰랐을 깨달음도 책의 명문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렇듯 탈락처럼 보여도 그 다음 또 그 다음 기회들이 반짝이며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 인생은 모를 일이라 근사하다. 명품 인생 만들기.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듭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지금 상황에서 감사한 일 10가지, 잘했다 싶은 일 10가지, 후회되는 일 10가지를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쉽지 않다. 좋은 인생에 절대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생, 명품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걸까?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바닷가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나온다. 84세인 그는 오늘도 갯벌에 나가 8시간 동안 점심도 거른 채 꼬막과 낙지를 캔다. PD가 그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걸로 아이들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바다가 보물이지. 그에게는 바다가 일생의 위로였다. 이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참 열심히 잘 살았다고 만족해하는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할머니의 인생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대단한 부를 이룬 사람의 인생과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인생이 더 근사한 인생인지 구분할 수도, 등수를 매길 수도 없다. 명품 인생은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비교하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닐까 싶다. 명품 인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바로 생각의 방향이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 건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 건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건지, 그렇게 매일 해야만 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된다. 딱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지금부터 명품 인생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 습관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인생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라.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걸로 시작하자. 내 우선순위, 인생의 가치가 돈을 많이 모으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명품백이 부럽지 않다. 그 돈이면 계획한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콘서트를 원 없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것이라거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등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이후에는 망설일 여지가 없다. 기준이 있으니까. 만약 그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없다면 누가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또 흔들린다.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기쁘다는 사람이라면 주식해서 누가 대박이 났다는 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을 고칠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걸 명심하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노력이다. 미라클 모닝, 유산소 운동 1시간씩 매일 하는 좋은 습관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 쉽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나의 성장을 위해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느라 애쓰기에 앞서 나쁜 습관을 먼저 걷어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면 저절로 좋은 습관이 형성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단 술을 마셨다 하면 끝장을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하자. 술 마신 후 이틀 동안은 술병으로 고생하며 의욕 상실에다 일상 리듬은 다 깨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유형이 나쁜 습관의 대표 사례다. 이외에도 야식 먹는 습관을 못 버리는 유형도 있다.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다이어트 타령하다가 밤 11시가 다 되어서
불닭발에 곱창, 매운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인생 뭐 있어를 외치는 부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정주행하다가 다음날 회사에서 졸려 헤매는 유형까지. 이런 습관을 끊지 않고서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없다. 야식을 먹고 미라클 모닝은 불가하다. 폭음을 하며 새벽 영어 학원 수업이 가능할까? 먼저 나쁜 습관을 고치면 저절로 시간과 에너지가 덤으로 붙게 된다. 정신도 맑아진다. 그때 좋은 습관에 대한 욕심을 내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세 번째, 나 자신을 100% 신뢰하라. 명품 인생을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자기 자신을 믿는 일이다. 스스로를 믿으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불안하지 않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주인공, 그야말로 스타들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여유가 넘친다.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신을 믿게 됐을까? 남들이 안 볼 때 죽어라 노력했으니 그렇다. 누구나 저절로 자신감이 솟구치는 일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여유가 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조직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불에 댄 것 마냥 소리 지르며 펄펄 뛰는 리더는 무엇보다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은가? 액션 고수는 초조해하지 않는다. 여유 있게 기다리고 정확한 때에 움직인다. 실력이 있어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그래야 가벼워진다. 가볍게 살아야 우아하다. 내 경험이나 내가 학습한 내용만 옳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무거워진다. 사람들은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똑같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에게 나를 강요할 수는 없다. 저건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다르구나, 재미있네 라고 말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실력이다. 선배 B가 한 술자리에서 신기한 경험이라며 얘기를 꺼냈다. 어느 날 B의 지인이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지 않겠느냐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강아지를 떠다 맡기는 통에 얼떨결에 받았단다. 이미 반려견이 2마리나 있는 상황에서 한 식구가 된 강아지가 키운 지 몇 달 되지 않아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실 B는 당황했다고 한다. 수술비가 몇백만 원인데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몇 달 키우지 않은 강아지에게 큰 돈을 들이는 것이 솔직히 망설여졌노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결국 내 집에 들어온 생명이라는 이유로 수술했고 치료 덕분인지 강아지는 펄펄 날아다니게 건강해졌다. 그리고 얼마 후 B의 외아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났다. 타고 있던 차를 폐차시킬 만큼 큰 전복 사고였는데 아들은 차에서 걸어 나올 정도로 멀쩡했다고. 타박상을 조금 입은 게 전부인 천운의 사고였다. B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수술받은 강아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듣고 있던 후배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둥, 너무 미신 아니냐는 둥 농담을 했지만 B는 그야말로 덕을 쌓아 아들이 무사한 것임을 믿는 듯 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인생을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명품 인생임은 틀림없다. B는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도우며 살 거다. 자신이 믿는 바가 있으니까. 기브앤테이크의 원리는 기브가 먼저라는 점이다. 몇 배로 돌아오는 것이 테이크다.
또 다른 원리는 내가 베푼 사람에게 꼭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점이다. 내가 베푼 것이 우주를 돌고 돌아 다시 내게 다른 사람을 통해 돌려받는 법칙인 셈이다. 명품 인생이란 이렇듯 누군가에게 베푸는 데 여유가 있는 인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는 없다. 그럴 수도 있지에 분량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 마음과 어깨가 가벼워야 우아하다. 절대라고 발음해보자. 어깨에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힘을 빼고 가볍게 살자. 그래야 명품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2034년에서 2024년 이 세상으로 왔다. 듣고 있는 당신도 믿지 못하겠지만 내게 일어난 이 상황을 나 역시 믿기 어렵다. 2034년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날에 나는 좀처럼 잠 못 들고 있었다. 후회와 낙심으로 마음이 괴로운 시간이었다. 인생에 대해 공허함이 가슴 가득 밀물처럼 밀려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예순이 넘었는데 왜 평안을 얻지 못하는가? 지난 세월이 만들어낸 흑백 필름이 영사기가 돌아가듯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딱히 병명은 없었지만 자질구레한 증상들이 모여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만들고 있었다. 의사들은 신경성, 과로, 스트레스라는 원인으로 모든 상황을 대충 정리하려고 했다. 언제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운동을 시작하라는 잔소리다. 사실 운동도 쉽지 않다. 매일 앉아있는 직업이니 근육이 부족하고 운동을 좀 했다 싶으면 어김없이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다. 그러고 나면 도로 드러누워 쉬고만 싶어진다. 악순환이다. 몸이 시원치 않으니 마음도 편치 않다.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다. 잔소리만 늘어가니 아이들도 내 얘기는 건성건성 듣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일이 계획처럼 진행이 안 된다는 거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게 될 줄 몰랐다. 계획은 58세까지 일하고 은퇴하고 쉬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고 수명은 늘어나고 인구 구조도 바뀌면서 결론적으로 이르니 넘어서도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놀라운 자기 성과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가나 지역의 한계가 없어졌다. 자신의 콘텐츠만 견고하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세계가 도래한 셈이다. 이것을 예상해야 했는데 나는 그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공부를 게을리했다. 공부하며 전진하기보다 슬슬 정리할 때라고 생각한 탓에 한창 일할 시기에 경쟁력이 약해진 셈이다.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다른 걸 열심히 했나? 그렇지만도 않다.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가족들과 마음껏 추억을 만들지도 않고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했다.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뭔가 다르게 하기도 멋쩍다. 이렇게 허송세월 침울한 생각에 빠져있기 바쁘다.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때 느닷없이 신께서는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전 오늘로 나를 돌려보내셨다. 찰나의 10년을 되돌아온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후회하며 땅을 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놓치겠는가. 먼저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걸기로 했다. 바로 매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첫 번째, 시작은 사소해야 한다. 사실 거창할 필요도 없다. 사소해야 한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아무 책이나 펼쳐서 몇 페이지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시동을 걸자. 결의를 다지며 동기부여를 하고 출근 전 중국어 학원이나 영어 학원에 다닐 거라는 등 거창한 목표까지 선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왜냐하면 매일 쉬지 않고 성장하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경쟁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거나 힘든 목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에 작정하지 말자. 그저 밥 먹듯 숨 쉬듯 자연스럽게 늘 공부하자. 책을 읽자. 좋은 강의를 듣고 일기를 쓰고 가끔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을 쉬지 않기로 했다. 세상은 눈 돌아가게 빨리 변하는데 나만 나중에 지금은 바쁘니까를 입에 달고 살면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작게 쉬지 않고 나 자신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작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15분 나 자신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 건강통장을 채워라. 나는 내가 대단히 건강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신감이 없다. 건강에 대한 자만심은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건강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지간하면 마음부터 비상체계로 돌입해도 좋다. 노후를 위해 통장에 돈을 모은다고 좋은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살아보니 건강통장이 더 중요하다. 근육도 폐활량도 돈 모으듯 건강통장에 모아야 노후가 수월해진다. 닭가슴살과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절로 붙지 않는다. 그저 나가서 걷고 뛰는 수밖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다. 매일 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하다. 나는 운동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에 글을 썼다.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찬란하게 해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인생의 빛을 잃기 쉽다. 아무리 바쁘거나 귀찮아도 움직이고 걷고 뛰고 운동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제는 이 쉽고 명백한 원리를 무시해서 더 이상 후회하기 싫다. 하루에 1시간 걷기, 하루에 30분 근력 운동. 이게 내일의 나, 10년 후의 나를 살리는 비법이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을 그려라. 선물 같은 오늘, 후회 없이 좋은 인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여기에서 출발한다. 사는 게 분주하고 힘들어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과속으로 내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원하는 목적지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시간에 휩쓸려서 살다가 정신 차리면 금방 40, 50이 되는 게 현실이다. 이맘때 거대한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떨어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매일 떠올려 보면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보통 장황하게 계획을 세우고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걸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성공의 첫걸음이다. 한 해를 보내며 바쁘게 살기는 했는데 해놓은 건 없고 시간만 가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 이유는 원하는 인생을 매일 또렷하게 그려보지 않아서다. 내게는 근본적으로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나답게 사는 어른이다.
나답게 산다는 건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줄 안다는 것이며 죽을 때까지 성장하려 하고 유연하게 후회와 상처를 보듬을 줄 안다는 것이다. 나는 나다운 어른으로 살기로 했다.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좋은 글을 쓰고 좋은 강의를 하는 작가로 살아가는 거다. 할머니가 돼서도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연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를 자동으로 실천하게 된다. 체력이 있어야 하니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고 글을 쓴다. 경험치를 넓히기 위해 낯선 곳을 여행하며 기록하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데 부지런을 떠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려야 쉼없이 그 방향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짜 엄청난 비밀을 하나 말해줄까? 2034년의 세계에서 사실 나만 건너온 것이 아니다. 당신도 함께 왔다. 단지 나는 기억하고 당신은 기억을 잃었을 뿐이다. 내게는 메신저의 역할이 추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 10년만 젊었더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 후회가 소원의 간절함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만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들의 소원대로 10년 전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다. 단, 신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없애는 조건을 부여했다.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니까. 비록 기억은 사라져 어느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사둬야 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게 대수겠는가. 당신은 시간을 되돌렸다. 후회 없이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청음 같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아내자. 그리고 후회할 짓은 말자. 그것이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신께 대한 보답이자 과거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내 인생에 대한 의리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